첫 번째 짤. 경기 만평이네요. 네. 소심한 뒤끝.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9월 15일. 수사심의 회부. 디올백이 발목 잡고 있네. 디올백이 발목을 잡고 있네요. 사실 검찰 역사상 가장 편협하고 편파적인 그런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보다 자기 아우라가 없는 네. 역대 검찰총장들이요. 최소한 검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걸 하냐면요. 검찰이 위험하다 싶으면은 검찰총장 측근들이 검찰총장한테 이런 걸 해요. 사퇴하십시오. 사퇴해서 검찰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사퇴도 못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원석이가 검찰총장 졌다고 하면서 검찰 해체에 나는 핵심이 돼버렸다고 보는 게 지금 검찰 적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수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행위가 나중에 이원석이가 저거 사실은 김건희 덮고 그리고 야당 탄압 주로 했던 것들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검찰청 해체한다는 이야기에 반대할 명분이 됩니까? 아무 쓸모없는데? 아주 그냥 검찰을 왜 해체하고 없애야 되는지 그 논리를 수면 위로. 그러니까. 아, 그런 공이 있네요, 이 사람이. 역사는 그래서 작용 네. 반작용이라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한결에 자, 민간위원 들어가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민간위원이 휴대전화 압수 당할라 뭐 이런 맥락이에요. 네. 한겨레 이런 건 되게 잘 그려. 그러네요. 검사가 앞에 딱 있어가지고 핸드폰 주고 가요 이렇게. 네, 놓고 가 이거지. 이럴라. 네. 취재도 뺏겼으면서 말이야. 자, 다음. 지금 요건 이제 JTBC 유튜브의 썸네일입니다. 간소와 효율성 내세워 출범한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국민 그 소통을 명분으로 청와대 나오면서 작은 정부, 작은 뭐 대통령실 네. 해가지고 했는데 인건비가 10년 사이 최고랍니다. 야, 문재인 정부를 팔지를 말던가 이 양반아.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실 인원도 줄였다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이부속도 안 한다 또 한다고 그러고.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돈만 쓰고 앉았네요, 그냥. 아우 진짜 꼴보기 싫다 진짜. 에휴. 다음 아임 조아카 읽어줄래요? 무식의 친일 사관으로 대일 굴종 외교의 혈세 낭비로 나라 살림 엉망진창 외압 정치와 하는 일마다 사고만 치면서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무능 조커 대통령. 코로나와 의료 대란은 어떻게 할래? 석열아 정치가 장난이니? 요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확실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국민 중에 윤석열 뭘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마지못해 지지하는 사람이 일부 남아 있겠지만 저건 진짜 아우 아우 저 그림도 보니까 짜증난다. 자, 다음 경박이 전용 우레탄 호스. 경박이 전용 우레탄 호스. 저건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은 윤석열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호스로 맞았다. 쳐 맞았다가 저 호스로. 네. 요게 지금 여러분 저 보시는 그 옛날에 그 수도꼭지에 꽂아놓던 호스 그런 종류지 않습니까? 근데 좀 두꺼워 보여. 윤석열이는 호스를 보면 약간 좀 사신 한번 떨듯이 떤다라고 하는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타격감을 유지해. 타격감 이거 유지. 야, 아니 근데 유광지. 아빠도 얼마나 짜증났으면 또 오죽하면 이걸로 패을까요? 말 더럽게 안 들으니까. 더럽게 안 듣고 말게 못 알아듣고. 오죽하면 구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지금 다음 우리 보겠습니다. 여사님 이거 들고 계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 다음. 열받은 이웃이 있으니 너무 신나는 티도 못 내겠군. 이제 이승만 지금 우상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하 요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승만이 이제 독재를 한 12년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딸랑이들이 이승만이 방구를 끼면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뒤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태우군요. 네. 별 그지 같은 걸 제발 만들어줬더니 저 시키를 그냥 뭐 지금 그거 있잖아요. 저 자기 딸하고 SK 최태원하고 네네네. 지금 SK 최태원은 지금 이제 뭐 1조 얼마를 물어내야 되는 이유가 위자료 엄청 네. 지금 내야 되잖아. 물어내야 되는 이유가 김옥숙 여사의 메모에서 저 최태원 최서방한테 줬다는 돈이 몇백억이 법원에서 인정이 됨으로써 네. SK그룹에는 지금 저 노태우 돈이 들어갔다는 걸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네. 뭐 이런 건데 자 넘어가시고 그쪽은 별로 관심 없는 게 자 그다음에 기시다 방한시 최악의 시나리오 지금 독도죠. 독도를 지금 윤석열 웨이터가 기시다한테 지금 스테이크처럼 내놓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걱정됩니다. 중간에 왜 이마가 잘렸을까? 머리가 반쪽이 나갔는데?
자, 뭐지? 윤석열이 윤석열 생김새가 그렇게 이마가 푹 들어가군요. 네. 자, 박순찬 만화 시사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 정권을 하면서 지금 응급실, 뭐 자영업, 반국가 세력, 노동자, 독립기념관, 건국의 아버지, 방송, 참사. 야, 이게 나라를 이렇게 한꺼번에 작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몇 년도 안 된. 아니, 요거는 그렇다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분노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음 정권 때 확실하게 끝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윤석열 탓을 하십시오. 다음. 저는 윤석열뿐 아니라 보수 언론과 보수 세력 전체가 책임져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이거 노래 가사가 또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지금 바람 아, 들어가는 거 맞지? 아, 이번에 부천 사고 그거 이제 빗대 가지고 경기 부양 에어매트에 지금 이제 바람을 안 넣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가격 사실 올리려다가 지금 금리를 못 올리는 상태가 돼 갖고 네. 엉망진창 돼 버린 거예요. 엉망진창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생 자체가 아무리 정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 매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하고 있다는 소리. 3천조죠 지금 가계부채랑 정부부채 네. 합쳐서요. 자, 우리가 항상 궁금해하는 중부일보의 최경남 만평입니다. 오늘 또 욕처먹게 생겼네요. 아이고야. 저것도 양비 양실론이잖아 지금. 제대로 하나를 때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무조건 끌어들여 가지고 친일의 늪, 독도 지우기, 두고 여야 공방 이렇게. 뭘 여야 공방입니까? 실제로 독도 얘기 나오고 낙성대 연구소 사람이 독도 우리 땅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자, 다음 보겠습니다. 김문수 7대 망언 읽어주세요. 삼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의 책무. 일본 식민지 안 됐다면 오늘의 한국이 있었을까?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 MB는 박정희, 세종, 정조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 나 도지사인데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세월호 추모는 죽음의 굿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 아, 뭐. 그냥 뺄 말이 없네, 노망난 얘기죠. 김문수의 7대 노망언. 아니, 공직이 아니죠. 가면 안 되지. 이분은 내가 봤을 땐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야 될 분이야.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분이라니까요. 아유. 아유, 자, 다음. 확실히 아프네. 뇌물 이론 한 장 받은 적 없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뻘건 명품백 윤석열이 집어넣었다. 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유, 탄핵이 잘못됐다. 다음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날 방송에 이제 4월의 봄에서는 이제 과방위원장하고 간사도 나오시잖아요. 저거 설명을 더 잘해 주실 텐데 네. 법원 박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지금 이게 망치가 지금 부러졌습니다. 지금 네. 정지위원장.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윤석열 탄핵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박문진 이사 임명만 불법이 아니고요. KBS 이사 임명도 불법인 거예요. 네. 똑같은 판결로 하면은. 그러면 이거 이진숙 탄핵이 되는 거고요. 이진숙 탄핵의 연습을 헌법재판소가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논리는 이제 윤석열까지 간다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한겨레 말고 경향신문의 그림마당이네요. 자,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인 체제 이진숙 방통위. 법원 박문진 새 이사 집행정지 딱 멈췄어요 지금. 바퀴가 빠져버렸습니다. 법원도 방송이 흉기다라는 걸 인정한. 야, 자 이거 엄청난 쾌거고요. 아까 네. 김지호 지금 부위원장이 이거 보고 쾌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세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만세가 매가리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은 그러니까. 만세 한번 같이 하시죠. 한번 할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셋.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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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병이다 지금 방송 중에 뭐 하는지 모르겠다. 별걸 다 한다 우리. 네. 자, 다음 한국 의료 상황 응급센터 여기에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이 응급센터에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저쪽 이제 윤석열이 치워버려가지고. 저희 음주운전 하고 있죠, 윤석열. 이거는 좀 전에 인터뷰했던 강선우 보건복지 강사 우리 국회의원님의 인터뷰 보시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음 전문의 부족으로 16시간 응급실 뺑뺑이. 우리나라 필수 응급의료 급속히 무너져.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로 다가오실 겁니다.
이미 느꼈을 분도 계시고요. 저는 실제로 남편이 입원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추석 때 어떡하죠? 그렇죠. 그때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병원이 환자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의사가 없어요 지금.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탄핵 사유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우리 국민 생명 안전 보호하는 게 대통령 책무인데 지금 의료 시스템 붕괴시킨 게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자 다음 아까 김문수 이야기네요. 탄핵이 잘못됐다. 자 요거는 김문수 씨한테 물어볼게요. 그럼 헌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저런 놈이 무슨 장관입니까? 아이고. 다음 가겠습니다. 자 간호법 관련해서 뒤집기 윤석열 거부권을 뒤집고 있습니다. 민주당 때문에 지금 어쩌고 민주당 탓을 하는데 지가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근데 간호사분들이 지금 이제 그 파업한다 그러니까 이제 해준다고. 부랴부랴 저러고 있는 거예요. 벨도 없어 진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일각에서 이재명 코로나19 안 걸렸다는 주장이 있다 이렇게. 그 일각이 누굽니까? 그리고 김재현 스토커 같아. 척희 씨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건 거짓말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입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코로나 안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을 받아줍니까? 그렇죠. 그거 들통나면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 끝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연기하려고 코로나 걸렸다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극우 유튜버가 있어. 쟤는 최고위원이면서 똑같은 극우 유튜버적 사고망상인 거잖아요. 네. 왜 이재명 대표가 테러 당했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데 엄살 피운다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부산대 병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황이 심각해가지고 헬기 태워서 이송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무젓가락으로 찔렀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하지 말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아무리 이게 정치가 뭐 여야 쟁점이 있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겁니다. 사실 코로나에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위험한 병이에요. 지금 뭐 아무렇지 않게 감기처럼 생각하시나 본데 입원까지 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니들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 아니에요. 아니 몸 멀쩡할 수 있잖아. 내가 코로나 걸렸는데.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걸렸을 때 증상이 심각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상이 심각하지 않았다면 자가격리만 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증상이 없었다면 코로나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높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팠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을 어떻게 속입니까? 코로나 환자인 거잖아요. 네. 아유 저도 넘어가겠습니다. 말이라고 진짜. 대한민국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정신병이에요. 오세훈이 저 계속 언론에 나오려고 서울시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때리고 있어 지금. 이 광화문에 저 100m 깃발 태극기 네. 안 하기로 했다가 다시 하기로 했대. 네. 뭐 그 그림이 잘못됐다고. 공무원이 그린 그림인데. 넘어갈게요. 독도 지우기 우기어 황당 허상 때리기 골몰 내처로워 뭔 개소리야. 옛다 관심. 와타시와 오세바리 데스.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저 언급하기도 싫다. 이런 스티커 있으면 좋겠죠. 독도 팔아먹고 계엄령 때리나 윤석열 탄핵. 자 이거는 그 다음 거는 요거는 독일의 기업입니다. 발젠이라고 발젠. 네. 발젠이라고 저 크래커 저거 보이시죠 만든 회사인데 저게 이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전범 기업이에요. 근데 전범 기업이 지금 일본은 전범 기업들이 지금 우리 배상 안 해주려고 한계 노동 안 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뭐 사도광산도 지우고 막 군함도 지우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독일 기업은 물론 몇 년 전에 논란이 있긴 했어요. 우리는 저 노동자들 좀 잘 상대해줬다. 독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강제 노동인 게 중요한 거다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뭘 했냐면은 자기 회사의 역사를 과감없이 써요. 강제 노동까지도 다 인정된 상황 과감없이 써요. 난 그게 그래 독일이 선진국이라고 봐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SNS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이네요. 네, 더 큰 원팀만이 민생 회복을 향한 국민 명령을 받드는 길. 지난 총선 위대한 국민께서는 민주당에 단결하여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책임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대다수 동지들이 그 지엄한 명령에 따라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극단적 언어로 누군가를 배제하자는 분열의 목소리가 들려 걱정이 큽니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입니다. 우리 안의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 이겨야 할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 안의 갈등이 격해질수록 뒤에서 미소 지을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내부 비판은 팩트에 기초하여 동지의 예를 갖추고 품격 있게
있게 해야 합니다. 허위 과장 사실로 공격하거나 감정을 가지고 비방 폭언하면 적이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거리가 있는 동지를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분열은 패배의 원인입니다.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합니다. 동료에 대한 비판은 애정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칩시다.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함께 나아갑시다. 민주당의 이름을 더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희망으로 바꿔냅시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 예. 좀 막연한 느낌도 있죠. 네. 근데 막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지우고 민주당 내부나 또는 민주진영 전체가 분열이 되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우리 대표세요. 개인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김지호 전 부대는 잘 알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진영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들 어떻게 그러니까 막 잘해드리려고 하는지를 본인이 직접 알잖아요. 선물 아, 갖고 그럼요. 와가지고. 아마 고모님들이나 원로 우리 당의 그런 정치 원로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피드백이 좋고 뭔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잘하는 대표가 누구였냐? 저는 이재명 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뭐 등등 다 관련해서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10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 근데 단점만 때리면 그 사람 악마예요. 그것을 가짜로 때려서 악마화된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장점 보려고 노력을 하고 같은 진영 내에서는 그러면서 그 단점들은 가급적이면 서로 숨겨주려고 노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무슨 김부겸 나오네, 김동연 나오네, 김경수 나오네 하잖아요. 네. 이건 전쟁이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전 대통령 되고 나서야 나중에 시작될 수 있는 논란들입니다. 진영 전체가 거의 만장일치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자라고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재명 중심으로 진영 사람들을 하나씩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삐져나가 있으면 이 사람들 와 이리 와봐요.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듭시다. 이 분위기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보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보면 약간 두루뭉술 이야기는 했지만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메시지 굉장히 많이 내잖아요. 비판을 하더라도 팩트와 근거에 기초해서 비판해라. 가짜뉴스 엄청 내잖아요. 지금 네. 내부적으로. 네. 근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저쪽에 일종의 작전 세력이 이쪽에 안 들어와 있을까요? 윤석열이 탄핵당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쪽에 투입돼서 그런 사람들이 이쪽 진영에 안 들어와 있겠냐고요. 그거 상식이잖아요. 네.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비판 받을 건 받아야죠. 근데 가짜뉴스로 악마화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같은 원리의 기초에서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서울에서 최종 그 경기장에서 발언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의 간극이 크다 한들 저쪽이랑 같겠냐. 그래서 우리끼리 좀 단결하자 이야기를 그때도 이제 대표 때도 그 연설 때도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오해가 굉장히 많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나랑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하니까 네. 그게 좀 와전돼 가지고 분쟁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보면은 사실은 진보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리 세력이 정말 이렇게 분화되면요. 윤석열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정권을 찾아오지 않으면 김문수, 이진숙, 김영석, 안창호 이런 사람이 설치고 호요식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 계속 두고 볼 겁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차이가 있어도 힘을 합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게 맞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며칠 전에 드린 말씀이기도 한데요. 새날 같은 방송은 이명박 박근혜 등과 싸웠던 걸로 시작한 방송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밖으로 싸우는 게 익숙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싸우는 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부 투쟁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윤석열 때려야 될 시간에 내부적으로 누구 예를 들면 나는 김동연 싫거든요, 솔직히. 근데 김동연을 미리 적으로 가상을 해서 막 때리기만 해. 윤석열을 안 때리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빈정상해 있는 상태. 김부겸이 사무실을 얻었다고 하니 김부겸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막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선거법인에 mon해갖고 유죄 판결 나올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10월 달에 만약에 유죄 판결이 1심 났다고 쳐봐요. 그걸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겠어요? 불가능하다고. 국민들이 당원들이 뽑았던 거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강약이지. 이 사람들을 때리는 건 어떻게 보면 고소고발 안 할 것 같고 윤석열을 때리면 뭔가 좀 보복이 두려우니까 내부 투쟁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이재명 악마라고 해도 지들 말처럼 악마라고 해도 무조건 찍겠지만 진영 내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24만 표로 졌잖아요. 그러면 이낙연을 지지했던 사람들 상당수가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낙연 지지했던 애들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잖아. 그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표 한 표씩 모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진영을 완전히 일로 만들어가지고 원팀 만들어서 대선했다면 우리는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다음 총 대선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재명 중심으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놓고 보자 하면 되거든요. 그 과정에 뭐 경쟁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면 야 그렇게 말하는 게 어디 있어라고 비판하면 되거든요. 미리 앞서가서 때리고 미리 갈라치기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걱정스러운 게 김어준 때리는 건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어준의 캐릭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거의 1위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송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보수 진보를 떠났고 대한민국이 그 하나밖에 없는 방송이에요. 근데 그게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 진영이 갖고 있어야 될 최고의 무기 같은 거예요. 근데 악마화를 시키는 근데 거야. 큰 스피커인데 왜 근데 김어준 김어준을 씨를 왜? 때리는 거죠? 나도 그건 이해 안 되는데. 아니 저도 사실은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어떤 그 딴지일보에 글을 쓴 적이 없는데 제 글이 딴지일보에서 삭제됐다. 그래서 막 이상한 가짜 뉴스가 퍼지길래 제가 이제 그걸 밝혔죠. 저는 딴지일보에 글을 쓴 적도 없고 그러므로 삭제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좀 싸우지 말자, 오해하지 말자 이런 거를 제 페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쪽 국민의힘 진영에서 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또 김어준 씨거든요. 왜냐면 영향력이 있으니까. 푸나님도 싫어합니다. 푸나님도 싫어하시고 두 분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그쪽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 진영에 도움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성이라니까요. 미세한 잘못만 끌어와서 이걸 전체로 말하는 악마화 스킬이에요. 근데 잘못이 있겠지. 내가 항상 맨날 하는 이야기 새날방송 뭐라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악마화 시키잖아요. 그럼 그 효과가 뭐냐면 그게 그 악마화 작업에 노출된 사람은 그 사람 언급하는 걸 꺼려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중도 쪽에서 그렇게 악마화된 거예요. 대선 때. 뭐 형수한테 욕했다. 네. 디테일을 보면 나라도 욕을 했을 것 같은. 그렇죠. 어머니 문제였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고 어떤 죄인지도 모르고 정과 사법 이야기하면 야,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잖아요. 내용 들어가 보면 다 솔직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악마화가 되면 내가 이 사람 이야기를 못 해요. 이 사람이 이미 악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스킬이 작동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저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가 간간히 요즘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스북이나 말로.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자, 시간이 많이 남았군요.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고요. 자, 재밌는 짤이었습니다.